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5일입니다. 어저께가 발렌타인데이인가요? 화이트데이인가요? 그것도 잘 모릅니다. 날짜가 이렇게 빨리빨리 훅 지나가요. 그랬더니 오늘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난간이다 보니까 화장실이라서 목소리가 좀 울려서 죄송합니다. 난간이라서 비가 들이치면서 애지간하게 들이치는 비가 아니면 빗물을 먹지를 못해서요. 얘네들 이제 오늘 비 오고 나면 날씨부터 이야기할게요. 오늘 비 오고 나면 내일 새벽이 영하 2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물을 주고 나면 물이 좀 빠져야 왔다 갔다 들고 다니게 할 때 물이 빠지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다가 하룻밤을 재우면서 계속 물을 줄 건데요. 줄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영하 2도를 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물이 다 먹고 자리를 비워줘야 다른 애들이 와서 물을 먹는 거니까 저는 오늘부터 이렇게 물을 주려고 합니다. 겨울에 한번 물 주는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 물 줄 때는 겨울이고 얘네들이 목말라함이 있어서 위에다가 살짝 물을 주는데 한번 왕창 주기는 하는데요. 한 번만 물을 주기 때문에 물길을 따라서 이제 지나가는 물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전체 화분이 젖기보다는 한 절반에서 조금 더 젖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육이가 어느 정도 목축임을 하고 목마름이 좀 해갈은 되지만 물을 빵빵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 물을 주고 내놓아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온도로 어저께 제가 날씨 온도 얘기하면서 금요일날 영하 4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또 다시 영상을 확인을 하니까 영하 4도가 아니라 영하 3도 그리고 그 다음날은 영하 2도 뭐 이렇게 다시 하루가 더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낮게 떨어지는 온도가 영하 3도까지 잡혔는데요. 또 하루가 지나 보면 온도가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일주일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충분히 물을 먹고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은 벌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물을 줄 때는 한 번만 물을 주지 않고 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 첫 번째 물을 관수를 할 때 그렇게 줬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물을 왕창 줄 거예요. 지금부터 물 한 번 주고 지나가다가 또 생각나면 또 한 번을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분의 흙이 완전히 젖게끔 해서 물을 주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계속 유지만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물관수는 2주 텀으로 한 번씩 줘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자주 줄 수도 있어요. 봄이 이제 지금보다 좀 더 따뜻해지고 얘네들이 이제 성장을 멈췄다가 몸을 웅크리고 있다가 펼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소화력이 이제 사람으로 친다 그러면 소화하는 능력이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물마름 증세도 많아지고요. 자구를 뿜어낸다든지 아니면 입장이 더 늘어나면서 요구하는 열량이 많을 거예요. 뭐 물을 먹으면서 열량이라고 하니까 웃기기는 한데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필요한 물들이 많아져서 14일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면에서 물에 푹 담가서 저면 간수하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을 위해서 저면 간수를 우리가 한번 하면 4일에서 7일, 8일까지도 저는 하거든요. 그렇게 물을 빵빵하게 먹었는데도 흙에 물이 있는 경우하고는 다르잖아요. 얘네들이 물이 먹기 전에 물이 이제 흘러서 지나가는 물이기 때문에 한 10일에 한 번씩 물을 준다고 해도 얘네들한테 크게 탈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조금 예외적인 아이가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아이는 아이보리라든지 뭐 베이비 핑거가 물을 줬는데 물 밑에 흙이 마르지 않았는데 똑같이 물 준다고 또 물을 준다든지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베이비 핑거를 키워봤는데요. 물을 그닥 좋아라 하지 않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자주 물을 줘버리니까 오히려 얼굴이 더 작아지고 하엽이 지더라고요. 그거는 별로 안 좋고요. 그냥 딱 맞춰서 얘네들 저는 이제 분이 또 저한테는 또 전체 관수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요. 분 크기가 비슷합니다. 아주 큰 애들이 잘 없어요. 이게 지금 7 곱하기 7 높이 10인데요. 캔통도 거진 지름이 5cm인가 5.5인가 5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다른 데 가서 한번 찍어 볼게요.
다른 곳이라고 해도 화장실입니다. 지금 물을 여기 욕조 안에다가 놔두고 물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분이라고 해도 저는 아메리카노 그 분이에요. 흙을 쏟아서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저는 아메리카노에 들어가는 분이라든지 높이가 좀 높은 분 같은 경우는 배수층을 조금 더 올리다 보니까 흙양으로 따졌을 때는 캔통을 기준으로 해서 캔통이 1이라고 하면 일반 제일 큰 분에 있는 거 쏟아봐도 제일 많은 흙이 들어간다고 해도 1.5배 정도가 들어가지 뭐 2배, 3배 들어가는 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큰 분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또 일반 작은 분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얼굴 자구수가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물 먹는 양은 거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큰 분에 있는 아이들이 저는 물을 더 빨리 소모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은 아이들을 심겨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물관수 전체 관수를 하기가 좋은데요. 거진다 보면 화분에 키워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다 일반적인 플라스틱이잖아요. 물마름이 비슷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제 부는 종류에 따라서 물마름이 다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경험이 없어서 그런 분의 특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빨리 분의 흙이 마르는 화분이 있고요. 이제 화분에 물이 천천히 마르는 화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을 섞어서 쓴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체 관수를 할 때는 조금은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먼저 내 화분이 얼마만큼 크기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아마 다 일반적으로 물을 아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제외하고 한 3단계로 나눠서 물을 아주 좋아하는 뭐 소인재, 금이나 소인재, 희성 뭐 이런 탑돌이들, 그리고 물 좋아하는 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얼굴은 좀 지금 여기에서 보는 아이들은 별로 없고요. 목대가 좀 많이 얇다든지 입장이 조금 하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물을 좋아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아닌 아이들도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아이들을 이제 나눠가지고 물을 뭐 다른 애들보다 물을 2번 먹을 때 3번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준다 그러면 다육이들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여기 바구니 소켓 안에 있는 아이들은 못내니 아이들, 수영이 이쁘지 않은 아이들로만 넣어놨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를 찍고 있네요. 지금 얘네들은 딱 부러지는 수영이 아니라서 좀 그럴 것 같아요. 석연화 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얘도 목이 말라 하는 거고요. 지금 얘가 외도를 데리고 왔는데 분지를 2개를 하더니 그 다음에 하나가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자라는 속도가 저마다 같은 뿌리인데도 불구하고 자라는 목대 올리는 게 달라요. 너무 쑥쑥 올라와서 수영이 지금 엉망인데요. 얘네들을 차라리 목을 꺾어줘서 따로따로 심어주면서 수영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양팔 벌려 있어서 앞쪽에도 자구가 있기는 하지만 수영이 너무 나빠 보인다던가 그거는 아닌데요. 여기저기 얼굴이 치여가지고 입도 잘 떨어지고 얼굴이 뭐라고 해야 돼, 유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을 끊어주고 위에도 끊어주고 해서 분갈이를 한번 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겨울에 물을 자주 주지 않아서, 석연아도 물을 잘 먹는 아이라 얘를 물을 자주 안 주면 입장 그 단수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항상 생장점부터 하나, 둘, 3단 정도까지밖에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주는 물이 얘한테는 적나 봅니다. 요거보다 좀 풍성하게 주고 물을 더 자주 주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단수가 4단에서 5단까지 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얘네들을 배려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시도 제가 너무 못 키우는 아이라, 이 아이 입장 단수 많이 이쁘게 큼지막한 얼굴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한 번도 집시를 그렇게 키워본 적이 없어요. 항상 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이렇게 입꼬지 마냥 이렇게 됩니다. 제가 물 주는 게 너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아이들도 있죠. 요번에만큼은
이번만큼은 자리 배정을 해줄 때 물을 이제 평범하게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실 쪽에다가 놔두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요. 물을 정말 자주 먹는 애들 같은 경우는 베란다 쪽은 문을 제가 좀 열었다 닫았다 하기가 편한 곳이라 그쪽에다 두고 물을 자주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육이들을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기도 한데요. 가장 좋은 거는 우선은 되는 아이들부터, 우리가 생각나는 아이들부터 조금씩 자리를 잡다 보면 서서히 조금씩 얼굴이 좀 줄어든다 하는 애들 뭐 그쪽으로 보내서 물을 같이 자주 줘보고, 아니면 그것도 줘봤는데 얼굴을 많이 줄인다 하면은 얘는 물을 적게 먹는 아이인가 보다 해서 또 다른 곳을 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다육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뭐 경험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또 집 환경에 따라서 물마름도 다른 거니까 누구의 말이 맞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키워보신 분들의 경험, 그 다음에 노하우가 쌓여야지만 다육이 키우는 게 좀 순조롭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찍으면 이쁘기는 한데요. 겨울 지금 아직까지 좀 춥잖아요. 저희들은 문 열어놓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는데,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마음은 편한데 목소리가 많이 울린다, 그죠? 이래저래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창들 쪽에 있던 국민이들인데요. 창들도 목말라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특히나 여기 있는 국민이들이 더 목말라 해서요. 얘네들부터 물을 주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얘네들이 더 급한 것 같아서요. 얘네들은 창들보다 물을 조금은 더 자주 줘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샤올리나가 정말 못나니 하더니 얘는 자라기도 정말 잘 자라고 예쁜 수영을 이제 빨리빨리 교체한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못난이로 만약에 뒤었다 그러면 입장을 빨리빨리 내줘서 그 못난 입장들을 떨어뜨리고 이쁜 얼굴로 더 빨리 되돌아서는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햇살 없으면 키우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른 아이들은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좋고요. 지금 얼굴 2개의 엄마 자구에서 작은 자구들이 햇볕을 보려고 목을 너무 길게 뽑아서 얘도 분갈이 할 때 좀 밑으로 좀 빡빡 들어가게 해서 좀 더 수영을 다 잡아줘야 되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한번 두고 보고요. 작은 아이들이 얼마나 또 여름 돼서 목대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꺾어서 또 내려주는지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올해만큼은 그냥 뒀다가 올 겨울 지나면서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하고요. 여기 아그네스 노즈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을 키우는데 힘을 많이 쏟아야 될 것 같아요. 영양제를 좀 주면 얼굴이 좀 큰다고 하던데 영양제를 줬다가 얼굴이 목대가 확 웃자랄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목대가 목질화가 돼가지고요. 막 웃자라서 솟아오른다든지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없어서 딱 좋고 수영도 여기 있는 얼굴들이 다 커준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약간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계속 이렇게 작은 얼굴로 2년 정도를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얼굴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안에 들어와서 물을 주니까 더 생기돋아 보입니다. 탄 얼굴도 있고 냉이에 입었던 얼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잘 버티면 다시금 튼튼한 아이로 다시 자리를 잡을 거니까요. 댓글에 보니까 제가 이꼬지로 키웠던 염자를 바깥에 두고 있잖아요. 이게 질문이 있더라고요. 염자가 추위에 약하다던데 그 아이는 바깥에 놔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육이도 경험이 많은 다육이들은요. 좀 물론 경험이 많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울 때 냉이 입어서 얼굴이 누룽지 되기도 하고 여름에 너무 더워서 까뭇까뭇한 탄 자국처럼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죽지 않고 다시금 얼굴을 내주고 또 낳고 내주고 낳고를 경험을 한 아이들은요. 다른 다육이보다는 튼튼하니까 저는 이렇게 조금씩 타서 흔적이 좀 있는 아이들 지금 보기에는 좀 별론데요. 요런 아이들은 너는 나중에 더 건강하게 잘 자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탔던 얼굴이 너무 심각해서 병들어서 죽을 것 같다 하는 애들은 그런 거는 안 되죠.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런 거 말고 살짝 얼굴이 뒤었는데 지금 생장제 보면 건강하잖아요. 이제 요런 아이들은
금방금방 뜨거를 해본 아이들은 뜨거움을 아는 아이들은 건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마음 쓰이지는 않고요. 여기 있는 SP로 받았던 요 아이는 진짜 지금 뚱뚱하게 만들어 봐야 되는데 물이 많이 부족하고 창리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정말 좋아합니다. 요런 아이들이 있죠. 요거는 지금 위에서 상면에서 물을 한번 줘보고 얼굴이 빵빵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물에 한번 담가 놓으려고요. 색감이 너무 이쁩니다. 이 아이가 이름 없는 게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얼굴 이쁘고 색감이 예쁘게 내주니까 그 나름 매력적이라고 해서 그냥 이름이 SP로 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놔두고 키워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밥그린이에요. 얘가 저는 예쁘게 잘 키우는 게 안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쁘게 되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지금 여기 레드 다이아몬드 펄인데요. 이 아이가 정말 이뻤거든요. 근데 뿌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입장을 정말 2단에서 3단까지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금 뿌리가 내려서 심어주고 건강을 회복하는 중입니다. 생장점에서 이제는 녹색이 연두빛이 살짝 나는 것이 제 마음에 안도감이 들 만큼이고요. 여기 있는 흑개리는 입장 빵빵하게 금방 물반응 잘하는 아이니까 빵빵하게 되면 큰 잎들은 떼서 얘만큼은 다시 이꼬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꼬지가 건 100%라서 물을 정말 잘 주고 한번 키워보려고요. 얘는 이제 이왕 버린 몸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물을 잘 챙겨주기는 할 건데요. 이왕 이렇게 잡았으니까 저는 이제 요렇게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수영이라면 이 꼬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 그렇게 하는 걸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이 꼬지 잘 되니까 물 빵빵하게 먹여가면서 환엽으로 흑개리를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얼굴 잘 만들어내고 있는 조이스 툴러크 물 빵빵하게 먹일 거고요. 이 아이는 너무 입구를 막고 있어서 특히나 얘한테는 물 주는 걸 신경 써줘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얘는 물에다 한번 담궈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물이 안 들어가고요. 뒤에 있는 아이도 물 좋아합니다. 여기에 홍페페가 제가 예전에 키우던 아이가 있었잖아요. 자리 정말 잘 잡았었는데요. 이 아이들 바깥에 내놓은 건 아니고 베란다에 놔뒀었는데 제가 그 위치를 잘못 잡았나 봐요. 찬바람에 얘가 얼어서 갔더라고요. 진짜 얘만큼은 공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는 3번째 방에다가 놔두고 내보내지 않고요. 영상본으로 완전하게 접어들면 이 아이는 바깥에 내보내려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보려고 다시금 포기하지 못하고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 자리 못 잡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지켜봐야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아이도 정말 많이 이뻐졌네요. 이 아이가 이름이 얘가 파리의 연인인데요. 진짜 얼굴 달라져서 몰라봤습니다. 초록빛감만 보였던 아이가 이렇게 어느새 생장점에서 붉은 빛감을 올려주니까요. 얘가 누구더라 했던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지금 이제 물 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 주는 소리가 좀 시끄럽죠. 물을 줄 때에는 너무 센 걸로 주지는 않습니다. 안 주고 그냥 요렇게 자주 이게 약하게 아주 약하게 튼 거거든요. 그래서 더 시끄러워요. 약하게 틀어서 요렇게 제가 일어서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물을 주는 걸 여러 번 합니다. 지금 물 준 지가 아까 영상 찍기 전에 물을 바로 주고 영상을 튼 거였거든요. 한 20분 지나가려고 하니까 요때 물을 한번 싹 주고요. 한 1시간에서 30분 뒤에 다시 한번 물을 주고 해서 얘네들 화분을 확실하게 적게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물을 이렇게 챙겨주는 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물관수 시작을 하셨나요? 제가 제일 늦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이고 숨차라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고요. 저는 내일 다른 이제 다육이들 안으로 들여놓고 물 주고 난 다음에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한동안은 화장실에서 영상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울리는 소리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찍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물 주고 난 다음에 바깥을 보니까요, 눈이 이렇게 한방눈처럼 내립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밖에 안 오는 거고요. 아까 봤을 때는 완전 펑펑 왔어요. 오늘 온도가 영상 5도입니다. 낮 온도가 영상 5도라 그래서
물론 바닥에 내릴 때는 다 녹아서 없어지는 쌀인눈 같은 눈인데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까지 눈이 되어서 내릴 줄은 몰랐어요. 이런 거는 이제 우박처럼 올 수 있는 건가요? 우박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곱게 살포시 떨어지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닌 거 보면 우박이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눈에 습기가 많이 있는 눈발입니다. 요렇게 있는 거 보니까 와, 다육이들 오늘 새벽에 추울까요? 돌아오는 새벽에 영하 2도로 되어 있는데요. 영하 2도보다 더 추울 수도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한번 지켜보고 얘네들 안으로 들여놓든지 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가 눈발로 바뀌어서요. 그냥 뒤에 연결해서 한번 찍어봅니다. 여러분들 인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육이들을 어떻게 관리하실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뒤편에 살짝 찍어봅니다. 이제 정말 인사를 드려볼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